지수화로 그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지. 여러분 1번 위에 보시면 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 해가지고 뭐라 돼 있죠? 그 밑에다가 이제 이거 쓰세요. 오늘 총정리를 할 거야. 준성아, A의 n제곱근을 물어보면 이 A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n제곱근을 물어봤다는 건 이 n이 어떤 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 시작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이 표 정말 많이 봤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걸 지금 정리 안 하고 내일 들어가면 이제 또 어버버버 거리신다고. 준성아, 양수의 짝제곱근, 예를 들어 뭐 4의 제곱근 같은 거 물어보면 몇 개야? 그렇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나오는 거지? 이렇게 두 개야. 근데 이제 양수의 홀제곱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예를 들어 8의 세제곱근 물어보면 2 하나밖에 없듯이. 0은 짝제곱근을 물어보든 홀제곱근을 물어보든 0 하나고. 근데 음수는 짝제곱근이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지. 제곱해서 짝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은 없으니까. 우리가 복소수 범위를 다루지 않으니까. 근데 음수의 홀제곱근은 몇 개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마이너스 2잖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그지? 있는 거야, 얘들아. 개념적으로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써놔. 세제곱근 마이너스 7 하면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크기로서 정의된 기호지? 그치? 얘는 세제곱근 7이랑 절대값은 같을 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음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루트 앞에 부호가 없으면 이걸 양수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자기 자체적으로 음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도 가르치지 않았어? 결국 홀제곱근들은 한 개씩밖에 없다. 개수 관점에선 짝제곱근을 조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있지? 이거 잘 풀어야 돼. 잘 나온단 말이야. 이제 1번 보자. 다 썼죠? 요새 내가 되게 수업하면서 자꾸 숨이 차. 중간중간 내가 좀 쉴 수 있어. 얘 봐. 자, 집합 U가 있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고 X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11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일단은. 근데 이 U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A는 A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다시 A는 뭐라고? A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이런 뜻이야. 뒤에 A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A는 뭐래? X의 4제곱근이래요. A는 뭐라고? X의 4제곱근. 그럼 2개 아니면 1개겠네. 그치? 0개일 수도 있고. 이 X가 뭐인지가 중요한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X는 뭔데? X의 원소야. 알겠어? 그럼 봐라. 만약에 X에 양수가 딱 하나 들어가. 오케이? 그럼 이 5는 X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A는 뭐야? 이렇게 2개야. 돼요? 되죠? X에 양수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A에는 원소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이해되고 있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 그럼 X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A의 원소가 안 생겨. 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되고 있어? 그 다음 B 봐봐. 너네가 이게 집합이 조건문제시법으로 출제가 되면 이 문장 해석이 되게 약해. 이러면 안 되거든? B는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B는 뭐야? 세제곱근이야. 근데 X가 뭐야? X의 원소예요. 이해되고 있어? 그럼 지금 5랑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면 5가 X고 마이너스 2도 X야. 그럼 B는 어떤 원소가 생기는 거야? 5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세제곱근 다 몇 개씩 있는 거야? 한 개씩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NB가 7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 원소 7개가 들어온다라는 건. 집합? X에도 원소가? 그렇지. 맞아? 여기서 집합 B의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이 11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원소든 간에 상관없이 7개를 뽑아서 넣어주면 돼.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큰 것부터 넣어보자. 자,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3개 넣었어. 그럼 얘 원소 일단 3개고 얘 원소 몇 개야? 6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 9개까지 가야 되니까 좀 더 넣어야 되지. 자, 2도 넣었어. 이렇게 되면 A 원소 몇 개야? 8개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맞아? 그럼 여기 1은 넣을 수 없어요. 1 넣으면 원소 2개가 추가되니까. 0 들어가고 여기는 음수 2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돼? 근데 우리는 합의 최대값을 구할 거잖아. 음수는 절대값을 작은 애를 가지고 와야 될까? 큰 애를 가지고 와야 될까? 그렇죠. 자,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A, B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에서 뭐가 하라 그랬어요? 합의 최대값. 싹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답은 11.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물론 문제가 약간 헤비해. 19번 주제에. 못 풀 문제는 아니라고. 이 제곱근의 개수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출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준성아, nn-2의 n제곱근이라 그랬잖아. 얘가 어떤 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떤 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세제곱근인지 네제곱근인지 물어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돼? 다음에 힘 빠져 이씨. 여기 준성아, 얘가 어떤 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떤 수의 몇 제곱근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고 이게 홀제곱근을 물어보는지 짝제곱근을 물어보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음수면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4이지. 맞지? 준성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 거죠. 아이씨, 뭐야 이게. 알겠어? 그러면은 n이 2와 5 사이에 있을 때, 즉 3이랑 4일 때는 얘가 음수야. 알겠어? 그럼 F3은 여기에 3 넣은 세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1이야, 1. F4는 여기에 4 넣은 네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지. 여기 4 넣으면 이거 음수잖아. 네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어.
F1이나 F5나 F7이나 F9 같은 건 다 1제곱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뺄게. F5나 F7이나 F9 같은 건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상관 있어 없어? 없죠. 다 1이에요. F3하고 F5하고 F7하고 F9는 다 1이야. 돼? 그러니까 F4는 0이었지. F6은 양수의 6제곱근 물어보는 거니까 2개. F8도 양수의 8제곱근 물어보는 거니까 2개. F10도 양수의 10제곱근 물어보는 거니까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기출이죠, 기출. 기억나요? 이 기출입니다, 기출. 어삼시사에 있었어. 나만 기억하고 있겠지만, 거기 짝기출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됐죠?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고, 근데 보통은 2번, 3번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5번 하세요. 자, 봅시다. 로그의 연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로그의 연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는 건데 값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로그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많아. 그럼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 밑 통일시키는 건 뭐 많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질을 써야 되는 거야?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라는 밑변환 공식의 응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로그 6의 4고 진수에 6이 있으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 올려놓고 진수끼리 합쳐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합쳐야 되냐 분리해야 되냐 판단은 여러분들 보기도 보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합치는 게 맞는 거야. 자, 밑에 거야. 어떻게 다르게? 근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날린다 쳐. 이렇게 묶어서 로그 6에 2 더하기 로그 6에 3일 거고. 그럼 이게 2 곱하기 1인 것이. 그리고 지금 계산이 이상해. 어쨌든 올려서 합치는 거야. 내릴 때도 있지. 근데 분리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특히 이 문제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문제는 아예 성질에다가 예제를 적어주는 사람이죠. 맞췄어? 고맙다. 자, 갑시다. 특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런 형태를 잘 푸셔야 돼요. 로그의 곱이면 보통 이런 거밖에 없어.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 배우실 때 저는 항상 이 밑변환 공식 옆에다가 이렇게 예제를 적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예제 기억하는 사람 계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니들한테 수업을 어떻게 해? 난리죠. 그리고 남은 밑과 진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로그를 만드시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 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이게 다 뜯어지는구나. 그리고 남은 로그 2와 로그 8을 다시 밑변환 공식 역과정으로 합치는 거고 얘가 3이지. 기억나죠? 기억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너희들이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계산하면 안 돼.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같은 숫자만 약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알겠죠? 자, 보세요. 요거 3제곱이니까 2 꺼내고, 요거 2, 4승이니까 4 꺼내주면 기가 막혀요. 알겠죠? 8입니다.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5번, 6번 풀면서 툭툭 걸렸던 사람은 이렇게 두 개 적어가시고 5번 옆에는 자기가 계산이 걸렸었으면 이걸 적어 놓는 거야. 이렇게 오늘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자, 보시면 이제 7, 8번부터 여러분들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시작이 돼. 여러분 6번 오른쪽에 보면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론 하나 있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밑에 빈 공간에다가 지수 함수 정리 좀 합시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또 새롭게 적으시면 또 새로울 거야. 모든 교재에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교재용 설명이랑 우리가 공부한 설명이랑 둘 다 봅시다. 자, 교재용 설명. y는 ax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x에 0 넣으면 밑이 뭐든 간에 1이 돼버리니까 이 0,1을 대표 정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고 내려오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건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아이고 씨 내가 이 빨간색을 주인공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4가지로 수업했던 것 같아. 맞아? 일단 x의 부호를 바꾸면 y축 대칭 이동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평소에 공부할 때 쌤 저는 교재용 설명으로 이런 형태가 더 눈에 익습니다. 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a분의 1의 x승으로 보셔도 되고요. 사실 저도 x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되죠? 그 다음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 무슨 축 대칭 이동이 돼야 돼? 그렇지. x축 대칭 이동이 돼서 접히는 거지. 자, 빨간색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지수함수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수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래프를 아래로 그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x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표현이 편해. 그럼 이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4가지로 공부했지? 맞아요? 그럼 봐. 실제로 이 예제는 안 적어도 돼.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2차 함수나 이런 유리함수나 이런 무리함수를 보고 어떤 점들을 뽑는 습관이 돼 있어.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이 각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치, 여긴 꼭지점, 요건 점근선의 교점, 요거는 무리함수의 시작점, 뭐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 자, 얘도 봐봐.
뭔가 뽑고 싶은 점이 있잖아. 몇 컴마 몇? 1,2. 굿. 근데 지수함수에서 이 1,2는 무슨 역할인데? 이 지수함수가 지나는 점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원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한 칸 또는 아래로 한 칸에서 시작되는 어떤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죠? 좀 더 어렵게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달아봅시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x의 부호, 그 다음에 지수의 크기, 그 다음에 식의 부호를 보고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그래프 중에 뭘 그려야 돼요? 이걸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표 정점은 아래로 한 칸에 위치해야 돼? 위로 한 칸에 위치해야 돼? 그렇지. 여기가 대표 정점이고, 이 지수함수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얘가 뭐야? 점근선. 돼?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그림을 잘 그리셔야겠죠. 되죠? 되죠? 야, 근데 만약에 출제가 이렇게 됐어. 그래도 그래프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A 값에 따라서 그냥 이 대표 정점이 좀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해돼?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오케이. 뭐 이게 다야. 근데 얘들아, 이 7, 8번 보면 7번은 이제 소 큐트하니까 집에서 풀어보면 되는데 이 8번을 일단 풀어봐 지금. 읽을 게 같이.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이 만나는 점을 A, 곡선 y는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OB는 3OH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줄 쳐봐. 상수 A의 값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이거지. 맞아?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아야 돼. 이렇게 읽는 거야.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자, 함수식을 밝혀야 되지? 그럼 함수 위에 점을 찾는 거야. 당연히 이 문제는 어딜 찾는 거겠어? 요걸 찾는 거야. B가 아니고 A를 찾는 거야. 알겠지? 스타트를 갈 건데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일단 한번 가볼게. 이거 OB를 구할 수가 있어. B가 뭔데? 이 함수에? Y절편이에요. X에 뭐 넣으시면 돼요? 0. 그럼 H도 끝나요. OH의 3배 해야 OB라며. 그지? 그럼 또 뭐가 끝나? 점 A에 Y 좌표가 끝나는 거야. 맞죠? 그럼 점 A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지.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되고 있죠? 이게 풀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풀리면. 여기서 X값이 나오면. 근데 보통 여기서 X값이 안 나오죠, 잘. 알겠어요? 특히 요거 잘 안 풀리고요. 이건 진짜 안 풀리고요. 요거는 풀 수는 있습니다. 양변을 2의 A승으로 나누면 3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 맞아? 그럼 X 구해야 되지. 넘기는 거야. 로그 2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X. 그리고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볼 수 있고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X 뭐예요? 로그 2의 3. 돼? 여기가 로그 2의 3이야.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점을 이걸로 찾은 거야? 이걸로 찾은 거야? 밑에 걸로 찾았죠? 그럼 여기다 한 번 대입할 수 있어요. 알겠어, 얘들아? 이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함수 다 써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로그 2의 3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고 3분의 2의 a승을 y에 넣는 거야. 로그 2의 3이 여기 들어가면은 2에 로그 2의 3이지. 계산해봐. 3. 그렇지. 그럼 3-1이니까 2죠. 맞아요? 그럼 2의 a승은 6. a는 로그 2의 6 해가지고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근데 보통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려야 돼요. 그게 4점짜리 문제들이야. 그럼 봐봐. 특히 저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문제에 이 교점이 먼저 초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맨날 내가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거리니까. 교점 어떻게 찾는 건데? 두 함수를 갖다 놓고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절 무섭게 만들지 마요. 여보세요? 맞죠? 지수방정식이네. 근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뭐 억지로 열심히 풀어볼 수는 있어.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양변에 2의 x승을 곱하고 가지고 와서 치환을 좀 하는 거지. 그럼 t가 2의 x인 걸로 치환이 된 거고,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그지? 그냥 안 잡혀. 그냥 안 잡혀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This is 고2라고요. 보통 나는 이제 t를 많이 쓰잖아요. 되세요? 두 가지 작업이 됩니다. 이 방정식에 근이 튄 거니까 t를 한번 넣을 수 있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t인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점 A나 H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t를 어디다 낼 거야?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근데 둘이 같다라는 식은 저기다 한번 써놨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Y좌표를 이렇게 써볼게.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성질을 쓰는 거야. 이 기하적 성질을 마지막에 쓰게 되지. 교점을 먼저 잡고 시작하면. 요걸 3으로 나누거나 여기다 3배하면 얘가 되는 거죠. 누구 사용할 거야?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면 돼. 근데 아마 이게 될 거야. 공통 부분이 있잖아. 알겠어? 자, 봐. 여기다 3배하면 뭐라고? 요거랑 같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씩 세우는 거야. 여기서 A가 바로 나오면 좋지만 뭐 T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양변을 2A승으로 나누면 그럼 마이너스 T가 또 로그 2의 3분의 1이 되면서 T가 로그 2의 3이 되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뭐 A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뭐 안 할게. 뭐 T 잘 대입해서 계산하다 보면 이게 나오겠지, A 값이. 내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요렇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런 작업들이 잘 안 되시는 거야. 아마 이런 건 될 거야, 이런 건. 이런 건 될 거라고. 돼? 뭔가 교점을 타고 오는 행위라든가, 이 교점을 타고 오다가 이런 데서 막히면 이런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쵸?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저랑. 됐어요? 요 문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로그 함수가 좀 나오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디다 좀 적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8번 밑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2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개념 하나가 있죠. 거기 밑에다가 우리 로그 함수 개형 좀 적어 봅시다. 8번 밑에.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해. 언제까지 개념 강의를 해야 될까? 근데 계속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5모 끝나고 나면 부디 문제와 함께 개념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래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자, 얘도 교재용.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용.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이렇게 한번 파악해 봅시다. 준성아. 잘 이해되지? 화이팅이야. 얘들아, 내일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 8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야. 꼭 교점 잘 잡아서 풀어봐. 아이씨. 자, 먼저 y는 로그 ax. 로그 함수는, 로그 방정식은, 로그 부등식은 쓰는 순간부터 뭔가 나와. 뭐야? 1이 아닌 양수 정의역까지.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는, 로그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진수 방정식, 진수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랬고,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정의역부터 보는 거야. 부탁한다. 자, 교재용 로그 함수는, 일단 요 밑이 1보다 큰 상황. x에 1 넣으면 밑이 뭐든 간에 0이니까 1, 0을 대표 정점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쵸?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아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배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고 갑시다. 밑의 크기에 따른 증가 감소율이 로그 함수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첫 번째 이 교재용 로그 함수 그림에다가 이걸 적어가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얘가 로그 2x야. 긴장되는 순간인데 밑이 3이나 4처럼 2보다 커지면 더 빨리 증가해, 더 천천히 증가해요, 더 완만히 증가해요. 완만히 증가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어. 로그 함수의 밑은 커지면 함수의 증가를 방해한다 그랬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 역수가 되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효과가 생기면서 얘가 이제 y는 2분의 1x 같은 거잖아. 그러면 초록색이 접힌 건 밑이 몇이겠냐고? 로그 3분의 1의 x겠지. 근데 문제 출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 또는 니들이 뭐 이런 대소관계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만약에. 굉장히 헷갈려요. A, B, C, D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야? B야. A, B, C, D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뭐예요? C예요. 결과가 그래. 그치? 자, 제일 큰 놈은 어떻게 찾냐면, 증가하는 애 중에서 완만한 거. 이거. 제일 작은 건.
이거 접은 거. 맞아?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쳤거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X축에 붙어있는 애들이 제일 크거나 작아. 이렇게도 가르쳤어. 자, 도대체 니들은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니들 몫이야. 난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X축에 붙어있는 두 개. 얘네들이 최대 최소야. 알겠죠? 이해돼요? 준성이 안 까먹을 수 있겠어? 됐죠? 이거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강의를 들어봐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나? 꼭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고 니들이 맨날 헷갈려 하니까 내가 준비해온 거니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잘 쓰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준성아. 기본형 밑이 1보다 큰 이 빨간색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저는 로그 함수를 4가지 방향성으로 가르쳤죠? 먼저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 얘들아,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 그럼 얘는 위에 있는 함수에 x부호를 바꾼 거야? y부호를 바꾼 거야? y부호를 바꾼 거야. 자, y부호를 바꾼 거야. 그래서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그냥 x축 대칭 이동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죠? 맞죠? 근데 자기가 쌤 저는 교재에서 배웠던 이 형태가 좀 더 눈에 익어요. 난 x나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거 싫어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를 a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방향만 안 헷갈리면 돼.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요 x에 마이너스를 달면 함수 식은 이렇게 되고 빨간색이 y축에 대해서 접히는 거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표 정점을 만들고 이렇게.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식이랑 x에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건 진수, 아니 밑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밑이 1보다 작아도 이 식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더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좀 더 헷갈리시는 건 맞죠? 제가 이렇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x계수의 부호를 보시면요. x계수의 부호를 보시면요. 그래프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x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우방향으로 진행하는 함수고 x계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좌방향으로 진행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돼요? 그럼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그래야 돼. 빠르게 그려야 돼.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 이제 알잖아. 내 생각에 니들이 무슨 점이 읽힐 것 같아. 몇 컴마 몇? 그럼 도대체 2,1이라는 점은 이 로그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 그렇지. 그냥 원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이나 왼쪽으로 한 칸의 대표 정점을 만들고 그래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x에 뭐 붙어 있어요? 그럼 좌야 우야? 이거 좌로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봐봐. 식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는데 밑도 2분의 1이야. 이건 진짜 멍청이 함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주고 마이너스 2승을 꺼내서 이게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야. 됐죠? 그럼 이 빨간색 함수가 한 번 접힌 이런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준성아?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 여기가 대표 정점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지수함수 말고 로그함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점근선. 여러분,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은 점근선이 대장입니다.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다? 점근선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랑 공부해 오신 거야, 지금까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에 정보 하나를 이렇게 감춰놔. 오케이? 그럼 점근선은 변화가 없고 K가 커지면 그래프는 올라갈 것이며 K가 작아지면 그래프는 내려오겠지. 이 정도 다루실 수 있어야겠죠.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미치 같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등장하면 얘네들의 역함수성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이 주제는요, 좀 모아가지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랑 할 거고요. 됐어요? 됐죠? 9번은 너무 쉽고요. 9번은 너무 쉽고요. 10번 풀어보실 건데요. 10번 풀어보실 건데요. 그리고 지수 방보등식, 로그 방보등식도 살짝 정리해 드릴 건데 10번 풀고 쉴 거야. 여러분들이 푸실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힌트 드립니다. 일단 지금 2x꼴이 반복되는 형태지.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치환. 그렇지. 뭐 치환할 거예요? 이거 통째로 치환해야겠죠. 치환하면 여기다 뭐 적어야 돼? 범위. 치환은 범위와 함께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범위를 못 잡으실 거라 제가 여기까지 써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준성 어때?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지 이제? 쪽이라고? 자, 일단 t로 다 잡아주면 양변에 t를 곱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t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안 돼. 부등호 방향 잘 보셔야 되는 거고. 4랑 16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문제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맞아요? 요거 2제곱이고 이거 2사승이니까 절대값 x는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야 돼?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해결하실 때 여러분, 얘를 풀어낸다기보다는 수직선을 떠올리시는 거야. 당연히 절대값이 2인 곳과 절대값이 4인 곳이 경계값 역할은 할 거잖아. 절대값 2인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절대값 4인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럼 절대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들은 어느 마을에 살까? 이런 마을에 살겠죠. 그래서 얘를 대수적으로 풀어낸다기보다는 푸는 거야. 수직선으로, 머리로. 알겠어요? 정수 몇 개예요? 6개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할게. t가 이 절대값 x라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인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인 거거든? 그래서 t를 x에 대해서 그려보면 2의 x 아니면 2의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이것 따라가고 왼쪽에서 이것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t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긴 미분 불가점이고요. 그래서 최소값이 1이야. 괜찮아? 이거 풀실 거야. 됐죠? 하나만 더. 여러분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밑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 2분의 1이라는 밑을 지우면서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잘 들어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게. 2분의 1의 x는 7 이렇게 나오면 x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을 넘겨서 로그로 풀어야 되지.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2분의 1을요 넘겨 푸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원래 할 줄 알던 거야. 알겠니? 부등호 방향은 반대. 제발. 알겠지?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얘들아, 이런 기초가 중요해. 지금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로그 2의 3은 몇 점 몇이니? 1점 몇. 그렇지.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점 몇인 거고, 얘 로그 2의 7은 몇 점 몇이겠니? 2점 몇이겠죠. 로그 2의 8이 3이니까. 그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요 정도는 추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되고 있어요? 쉬고 오셔서 지수 방부등식이랑 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리해 드릴게. 33분까지 쉬어요. 일단 여러분 로그 방정식 부등식 관련해서는 니들이 이런 것도 잘 못 풀어서 점수들이 낮은 것 같긴 하거든. 11번 밑이나 12번 밑에다가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뭐 자기가 내용 다 알면 안 써도 돼요. 미치 같은 게 있고 지수가 같은 게 있고, 근데 보통 이때는 이제 밑을 맞춰줘야 되니까 밑이 x에 대한 식일 때가 많지.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야 치환 잘 하고 범위 잘 적어서 풀면 되는 거고, 얘는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밑을 같게 만드는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수를 0으로 만들어도 되죠. 지수가 0이면 밑이 뭐든 간에 1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추가하자면 이제 어떤 게 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꼴도 있었지 얘들아. ax 더하기 a 마이너스 x를 통째로 치환해야 되는 꼴도 있었죠. 그쵸? 이런 꼴들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건 기본이고, 양변에 로그 달아서 푸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작나 있어도 여러분들은 푸실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양변을 로그 달아서 이거 다 내려가지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 그죠? 할 수 있죠? 일단 이 정도.
그 다음에 로그도 미치 같은 애들은 진수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로그 방부등식을 바라보실 때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죠. 진수가 같으면 보통 밑을 맞출 수 있게 밑이 x에 대한 식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밑을 같게 만들거나 또는 진수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럼 밑이 뭐든 간에 로그는 0이 돼 버리잖아. 그 다음 로그 AX가 반복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뭐예요? 치환하시면 되지. 범위 잘 적고. 이해되죠? 요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특히 로그 방부등식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우, 글씨 왜 이렇게 안 써지니? 많이 풀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들 꼭 확인하시고. 그쵸? 자, 11번을 제거하고요.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 11번 일단 봅시다. 하나는 밑이 루트 3이고 하나는 밑이 3이야. 그럼 밑을 몇으로 통일해 줄 거예요? 3으로 통일해 줄 거야? 그러면 잘 봐. 얘가 3의 2분의 1씩이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서 2가 되고 2가 올라가서 제곱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요. 너무 조잡하고요. 잘 보세요. 밑을 제곱하면 시계값이 안 변하기 위해서 진수도 제곱하면 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좌변이 로그 3에 x-3제곱이 되고 우변은 로그 3에 5x-1이 되는데, 항상 강조하는 건 이 상태에선 진수 조건이 x가 3이 아닙니다인데, 최초에선 진수 조건이 x가 3 이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밑과 진수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푸시려면 최초에 이걸 다 풀어놔야 돼. 알겠죠? 이 진수 부등식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탈락을 잘 시킬 수 있게. 되겠어? 오케이. 자, 12번 풀어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 상태 그대로 했지, 안 넘겼지. 자, 봅시다. 뭐 한쪽으로 다 모으셔도 상관없어요. 한쪽으로 모으면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보통은 그냥 가도 되죠.
중요한 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느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이러고 이제 얘네 둘이 합쳐놓고, 준성아, 내가 이렇게 바로 써도 되지.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것만. 됐죠? 넘겨놓고. 탈락시키고. 이렇게 가시는 거고. 자, 넘겨서 13번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고, 14번 풀어보세요. 자, 4사분면의 각 세타가 주어져 있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투성이야, 그지? 당연히 종류를 줄이는 거야. 사인은 두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주시고 이렇게 해서 3이 돼. 자, 코사인으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사인 제곱이 올라오고 얘는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코사인분의 1은 3이다가 나와요. 그럼 코사인은 3분의 1이지. 그리고 원래 정석은 4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이 3분의 1인 동경을 잘 하나 그려주고 이제 여기서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찾으시는 건데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음수지,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1분의 루트 2 근데 y좌표값이 음수죠? 맞죠? 이렇게 안 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절대값만 보고 그렇지, 그냥 직각삼각형 1사분면에다 그려놓고 이걸로 사인이랑 코사인을 읽은 다음에 사인이랑 탄젠트를 읽은 다음에 4사분면각이니까 둘 다 음수 그리고 뺄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3분의 6루트니까 얘랑 계산해서 3분의 4루트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자세히 수업한다고요, 오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시계값 구하기 해가지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서술이 좀 돼 있어.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그리고 기초 스킬에 대해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나오거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면 이걸 제곱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곱을 다 외우고 있지. 그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구해라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근데 봐, 2배하고 1을 더하는 거야. 얘가 뭔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그렇지. 여기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나와요. 뭐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 세타의 범위 같은 건 주겠지. 그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해. 이게 뭔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죠.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뭐야? 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요거 연립해서 사인이랑 코사인 구할 수 있죠. 그죠? 요 기초야, 기초 얘들아. 근데 이 과정이 옛날에는 조금 강조가 됐었는데 없어진 지가 좀 됐고 작년 수능 특강에 이 내용이 나왔었어. 애들이 아무도 못 풀더라고. 됐죠?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저번 그 월수금반 애들, 그러니까 저번 시간 애들이랑은 이것까지 다 했거든.
우리 반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내가 뭐 이런 거 적어 놓고 사분면에다가 이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번. 이 각변환하는 거. 이건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우리 정리 좀 할까? 각변환 내용이 그냥 이건 16번 밑에다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파이 플러스 세타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있어. 하자. 오늘 이후로 안 해. 그러니까 헷갈리지도 마. 그러니까 큰 각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작은 각으로 치환해서 읽어보자는 어떤 이론인데 뭐 별건 아니에요. 저 공식에 있는 세타는 얘들아, 얘가 1사분면각이든 2사분면각이든 3사분면각이든 뭐 한 330도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해하시거나 변환하실 때는 세타를 한 3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타가 한 요 정도 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단위원이니까 길이가 곧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최고야.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고. 알겠어? 여기서의 좌표값 원래는 이 x 좌표값하고 y 좌표값이 코사인이고 사인이잖아, 그지? 이걸 길이로 느껴.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동경을 딱 그려놓고 y축 대칭이 각이 되지. 이 점에서의 x좌표값이랑 y좌표값을 읽으면 되지. y좌표값은 여기 있는 y좌표값이랑 같아 달라. 같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 x좌표값은 여기 있는 x좌표값이랑 같아야 달라요. 절대값은 다 같은데 2, 3분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탄젠트는 뭐예요? 이 동경의 기울기. 근데 얘네들이 x축과 벌어진 정도는 같으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같다고. 근데 방향이 반대죠. 하나는 우상향하고 하나는 우하향하니까 얘 기울기가 양수고 얘 기울기는 음수지. 그래서 부호만 반대야. 근데 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파이나 0이나 2파이 같은 각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더해지거나 세타만큼 빠지거나 세타만큼 빠지거나 세타만큼 더해지면 직각삼각형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파이나 2파이나 3파이나 4파이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각도들은 삼각함수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누우면 편해서 안 변한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알겠어요? 요거
변환 먼저 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누워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 다만 이 각도에서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의 부호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게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 뭐만 양수예요? 탄젠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에 180도가 더해진 이런 동경이야.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좀 그려보면 x값 음수고 y값 음수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은 여기랑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의 이 y 좌표를 읽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의 x 좌표값 읽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고 있죠?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니 마이너스 맞아. 자, 이런 거 해봅시다. 의외로 지금 우리 반에 삼각함수 저랑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경을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90 플러스 세타. 맞죠? 그래서 이 90도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이 점에서의 x좌표값과 y좌표값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이게 평행해서 이 세타가 얘랑 억각이야. 그럼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면 직각 하나랑 세타, 직각 하나랑 세타를 가지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건 완전 합동이야. 다만 서 있는 것뿐. 그럼 이 길이가 뭘까? 사인 세타. 그렇지. 이 길이가 뭘까요? 코사인 세타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높이를 읽을 때는 저 자빠져 있는 삼각형의 밑변을 읽어야 된다고. 그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요 x좌표 값을 읽을 때는 저 자빠진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같은 각도들을 저는 서 있는 각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서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세타를 더해놓거나 빼놓으면, 서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세타를 더해놓거나 빼놓으면 각을 변환할 때 다 종류가 바뀌어요.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사인. 자, 탄젠트는 뭘로 바뀌어요? 역수로 바뀌어요. 왜냐면 기울기의 절대값 자체가, 예를 들어 이 친구 기울기 2분의 1이라고 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y축에 붙으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역수가 돼. 알겠지? 부호 판단만 하면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뭐만 양수야? 그래서 이거 양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되죠? 자, 서 있어, 누워 있어? 서 있어. 다 바꿔.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인지 보고 부호 판단만 하는 건데, 이 부호 판단할 때 진짜 멋있는 친구들이 이거 보고 부호 판단을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3, 4분면인데 코사인은 양수지? 아니 뭐 음수지? 뭐 이러고 앉아있어. 얘를 봐야 돼,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실전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 진짜로.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야. 자,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오케이. 근데 뭐 아는 거야, 다들. 근데 이제 빨리 대답하다 보니까 틀리는 것들이고, 부탁해요. 이제는 이런 내용으로 수업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음각 공식이 하나 있거든? 혹시 음각 공식 헷갈리니?
뭐 느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냥 단위원으로 느껴도 돼. 마이너스 세타 하면 어디야? 여기 아니야? 그럼 x 좌표값이 지금 같아 달라? 같아. 둘 다 코사인 세타가 오른쪽이야. y 좌표값은 길이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지? 준성아, 이 점의 좌표값을 읽는 거야. 사인 코사인은. 그지?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대고 사인 세타랑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은 같고 탄젠트도 지금 이게 기울기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0도 기준으로 측정된 거니까 다 누워있는 각도로 측정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코사인은 아니 사인은 0,0으로부터 진동이 시작되는 삼각함수죠. 그래서 왼쪽을 조금 그려주면 이런 진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세타인 곳이랑 세타인 곳이랑 사인 값을 살펴보면 서로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야. 또는 기함수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코사인은요. 0,1부터 진동이 시작되죠. 그러면 세타인 곳에서의 코사인 값하고 마이너스 세타인 곳에서의 코사인 값이 서로 어때? 같아요. 우함수적 성질이다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오케이. 자, 16번 보세요. 벌써 했어? 잘했어. 빨라요. 잘했어. 얘 들을 땐 쉽지. 내일 또 풀다가 헛짓하고 온다 분명히. 내일 뭘 틀려올까 니들이. 어쨌든 잘 보고 시험지 잘 챙겨놓고 토요일날 잘 들고 와. 니들 교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인쇄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썼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좀 걱정이 되네. 자, 합시다. 준성아,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거 4,4분면 각이야. 누워있는 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누웠으니까 종류 안 변하고 4,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니까. 자, 이게 서 있어. 그래서 이 세타를 잘 취하면서 얘는 이제 바뀌어야 돼. 근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90에다가 예각을 톡 더해 놓은 거니까 2,4분면 각이란 말이야. 2,4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사인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상상해서 풀지 마시고 그냥 절대값만 가지고 와서 사인이 5분의 4인 직각삼각형을 그린단 말이야. 피타고라스로 밑변 찾아놓고 이 탄젠트를 읽으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야. 그럼 탄젠트는 양수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야. 3, 4분면 각이란 얘기지. 되시겠죠? 되시겠죠? 하나 물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야. 사인은 쌩까고요. 만약에 그럼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에요? 2, 4. 2, 3, 4분면. 저 왼쪽 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오케이. 넘겨. 넘기지 말고요. 저기 봐요, 저기. 16번 밑에 요 개념 있죠. 나 이 내용도 오늘 이후로 안 하고 싶어요. 갑시다. 아니 근데 뭐 문제 나올 때마다 해줄 건데 가자. 준성아 보자.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을 봅시다.
자, 단위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요 x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 쓱 키워주면 사인은 동경의 y좌표 값을 읽는 거니까 0, 1, 0, 마이너스 1, 0이 돼요. 그죠? 0, 1, 0, 마이너스 1, 0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으로 느끼시는 방법은 원점을 출발해서 진동한다. 괜찮죠? 주기는 몇 파이예요? 2파이. 자,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함수는 제가 주기를 몇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4분할. 자, 2파이 4로 나누면 몇 파이야?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약분도 하지 마. 그냥 여기 2분의 2파이. 자,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4파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코사인은요. 처음에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진동의 시작이 탑이야, 탑. 요렇게. 2분의 파이,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되지? 그리다 보면 요 음각 쪽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 음각 쪽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기함수,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 우함수.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인에 마이너스를 붙여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상 어떤 느낌을 주시면 돼요? 접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의 방향이 반대다. 얘는 아래서부터 출발하겠지.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 말고 사인의 개수에 이렇게 장난질을 쳐놔요. 그럼 원래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었는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찍혀서 증폭이 2배. 맞죠? 그리고 곧 얘가 진폭이기도 해. 얘들아, 진폭이라는 것은 최대에서 최소를 아우르는 말이 아니에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탑까지,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이 바텀까지를 진폭이라고 하거든. 알겠어? 쌤, 진폭 4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필기하세요. 얘는요, 진폭이에요. 대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용어도 맞추자. 앞으로 진폭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x의 개수를 이렇게 바꿔놔. 그러면 하얀색 함수는 x의 2분의 파이를 넣어야 y값이 1이 되는데 주황색 함수 있잖아요. x의 4분의 파이만 넣어도 이 덕분에 각도가 2배가 되면서 얘가 90도가 돼버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이 1이 돼. 그러니까 2분의 파이까지 안 가도 4분의 파이에서 미리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들을 더 빨리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진동이 빠르죠. 전문 용어로 주기는 절반이 되고 진동수는 2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시죠? 자, 요 B 주기 B도 절대값이야. 음수면 그냥 y축 대칭이동 되는 거라서 진폭이랑은 아니 저기 뭐야 주기랑은 연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 라스트. 요 D는 뭐예요? y축 평행이동량. 근데 우리가 공부한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1을 더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함수값들이 1씩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런 진동을 한단 말이지. 이 진동의 중심이 y는 1로 바뀌어. 원래는 진동의 중심이 y는 0이었는데. 되시죠? 되시죠? 자, 그리고 C는요. 자, 얘를 B로 묶어보면 X 플러스 B분의 C여서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됐다 라는 걸 알아내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평행이동량으로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필기를 X축 평행이동량과 관련은 있지만 실제로 평행이동량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얘는 뭘로 결정하는 거야? 문제에서 함수값을 줍니다. 함수값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기초입니다. 요게 기초. 자, 저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탄젠트긴 한데 자, 썼죠?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다루는 거냐면 잘 봐. 얘들아, 이게 기초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게 실전 개념이랑은 진짜 차이가 좀 많이 나. 우리 이걸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원래 정의를 가지고 그린다면 진동함수, 파동함수, 이 오실레이션 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이기 때문에 먼저 주기를 구합니다. 기준 주기 2파이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진동을 한번 그려요. 그 다음에 주기 4분의 1에서 중요 점들 잡아주고 4분의 파이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2파이 여기 4분의 3파이 여기 4분의 4파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배 돼 있잖아. 이 진폭이 3배가 돼.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2칸씩 당겨야 돼요. 그럼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죠. 되세요? 그럼 문제로 이런 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2분의 1 함수 이렇게 그려. 이 교점이 나오는데 이 교점 찾는 방정식이 특수각이 아닌 이상 우린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 이런 문제를 푼다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그림이 진짜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에요? 파이. 그렇지. 아, 월수만 뭐 했나? 중점의 2배. 촌스럽게 안 하기로 했지. 준성아, 지금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어디야? 여기죠.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걸 평균 내면 2분의 파이거든. 결국에 양변에다가 2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두 점의 합은 중점의 2배야. 알겠지? 근데 그림이 망가져 있으면 이런 거 못 찾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니들이 필요할 건 이겁니다. 자, 사인 코사인 함수 우리 어떻게 그리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8분면 강조 좀 할게요. 여러분 그려놓고 진폭 펌핑 시키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X축으로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다 보면 그림 다 망가져요. 못 풀어. 자, 이거랑 8분면이랑 저거가 사인 그리려다가 코사인으로 해줄게요. 니네 그래도 코사인이 좀 약하잖아. 자, 면 하나 그려주고. 준성이 알아? 왜 몰라? 방학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삼시사수 풀면서 이 그림을 몇 번을 그렸어. 그래도 괜찮아. 모르니까 또 해주는 거 알겠죠? 자, 주기 파이죠. 자, 8분면을 만듭니다. 가르고 갈라서 4분면을 만들어 놓고 가로 방향으로 한번 뜯어요. 오케이? 그럼 면이 8개가 나와. 그지? 자, 얘가 바로 진동의 중심이고 코사인이니까 탑에서 시작하는 진동이야? 아니면 센터에서 시작하는 진동이야? 탑. 여기서 4분의 1 주기씩 그리시면 돼. 됐죠? 자, 이제 X값 세팅해 봅시다. 처음에 0이고요. 한 주기가 파이야. 그 다음에 이거 4분의 1 하라 그랬지?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2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자, 그 상태에서 진폭 처리합시다. 진폭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여기 Y값 몇일까? 아니지. 1이죠. 자, 여기 Y값 몇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문제에서 X축, Y축의 정보가 혹시 중요하다면 여기에 X축, Y축을 얹으면 돼. Y축은 여기고 X축은 여기 있는 1과 마이너스 1을 뭐 한 3분의 1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X축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Y는 2분의 1과의 교점도 잘 보일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교점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거야. 니들은 하얀색만 적으시면 돼요. 얘들아, 이건 필수야, 필수. 알겠지? 이 정도만 다뤄도 3점짜리들은 다 풀 수 있고 쉬운 4점짜리들도 거의 풀려요. 자, 이렇게 적어 갑시다. 응? 두 점의 합은 중점의 2배라고. 지금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근데 이제 상수함수를 하나만 얹어줄 수도 있고 상수함수 2개를 얹어놓고 이 점 2개랑 이 점 2개의 관계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좀 다양해요. 알겠죠? 쓰세요. 이거 쓰시고 탄젠트 정리합시다. 탄젠트는 조금 간결하게 할게요. 중요 정보들만. 아? 그럼. 근데 풀면 풀수록 탄젠트가 모양은 제일 이상하지만 탄젠트가 제일 쉽지 않니? 안 그래? 쉽게 만들어줄게. 오늘 잘 적어가. 영상. 다행이다.
아이고, 아, 상관없겠지? 얘들아, 나도 힘들다. 탄젠트 2개 적자, 2개. 뭐 기초 얘기도 조금 하긴 할 거지만 사실 탄젠트는 그냥 2얘기만 하면 끝이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불러줄래? 탄젠트 x의 점근선. 근데 이제 뭐 모르셔도 제가 이제 크게 충격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11월까지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젠간 되겠지. 좀 외워. 근데 이제 얘네도 뭐 탄젠트의 진폭 같은 건 없긴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놓는단 말이야. 오늘 이 위력을 정확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 점근선이라는 것은요,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다 마이너스 1, 0, 1 이런 걸 넣으면 각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서 있는 각도들이 되는데, 이 서 있는 각도들에 대해서는 이 서 있는 각도들을 여기다 x에다가 넣었을 때는 탄젠트 값이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서 있는 동경들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맞죠? 누워 있는 동경들은 기울기가 0인 거고. 그지?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언제 생기냐? 얘는 언제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없느냐? 바로 얘가 그냥 90도나 270도나 450도 같은 각도면 되는 거야. 그죠? x에 뭔가를 딱 대입했는데 얘가 90도가 되거나 270도가 되거나 그러면 점근선이 나타난다고. 이 점근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냥. 너네가 아직 이걸 안 외웠다라는 건 아직 탄젠트 문제들을 안 풀어본 거야. 탄젠트 문제 풀면 이게 진짜 개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x 정리는 해야지. 이 밑에 건 적을 사람은 적어. 안 적어도 돼. 자,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적으신 다음에 제가 집어넣고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지니? 이거 외워야 돼. 오랜만에 봐서? 오케이. 인정. 하, 5월 한 달 수원수투 집중하시고 6모까지 잘 보고 또 6월 한 달 확통 집중하시고 이제 7월부터는 수원수투 확통 다 합쳐서 할 거야. 그럼 안 까먹을 거야. 자, 보자. 일단 기초. 탄젠트 x는 일단 2분의 파이에서 계산이 안 돼. 자, 이 각도 x를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올리다 보면 이 동경의 기울기가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그 다음에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부터 이렇게 동경을 돌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축에 붙을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지. 그 다음에 0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다시 120도, 135도, 150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차피 이 반대편에 있는 동경들이랑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210도, 225도, 240도 돌려가면서 이 동경의 기울기를 조사하면 어차피 1사분면에 있는 동경들이랑 이렇게 동경의 일치가 돼요. 기울기들이.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요. 그리고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점근선을 하나 갖게 되고 다시 2파이까지 돌아가는 동안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게 되는 탄젠트 함수야.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일단 이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탄젠트를 접으면 얘가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치 2차 함수 같지만 여기가 미분 불가점이에요. 뾰족합니다. 이렇게 뾰족해요. 알겠죠? 알겠죠?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자, 주기. 뭐야? 1파이. 여기 B 붙어 있으면 B분의 파이. 이건 똑같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탄젠트 함수 X축 평행 이동량이 없을 때 내가 빠르게 그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주기를 절반을 해가지고 주기 절반하면 몇 분의 파이야 저거? 2분의 파이지. 원점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딱 찍어놓고 원점 대칭 곡선을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니들이랑 이거 그릴 거야. 이거 그릴게요. 갑시다. 얘는 X축 평행이동량도 있고 주기에도 장난질을 쳐놓은 탄젠트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X축 평행이동량이 없는 시절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자, 먼저 주기를 구합니다. 기준 주기는 파인데 지금 X의 개수가 뭐예요? 파이. 그래서 주기가 1이 돼. 여러분, 주기를 유리수로 만들고 싶을 때 X의 개수에 파이를 붙여놓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주기 몇이라고? 1. 내가 탄젠트 빨리 그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 주기를 절반을 해요. 이거 절반하면 몇이에요? 2분의 1. 그럼 오른쪽에 2분의 1, 왼쪽에 2분의 1 떨어진 거 딱 찍어놓고 이렇게 원점 대칭 곡선을 그리는 거야. 자, 이거보다 빨리 그릴 수 없어. 알겠지? 기억 좀 해. 다음 주기도 그려준다면 주기가 1이었으니까 다음 x절편은 1에 생길 거고 다음 점근선은 2분의 3에 생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려주면 돼요. 되세요? 왼쪽도 조금만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에 x절편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점근선이 생기겠지? 됐죠? 근데 이걸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요. 평행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됐는지를 보려면 얘를 파이로 묶어야 됩니다. 맞아요? x 마이너스 4분의 1. 해봐. x자리에 x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서 함수를 만든 것 같아. 그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 시켜야 되는 거야? 4분의 1만큼.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죠, 그죠? 그럼 4분의 1이면 지금 여기 한 칸에 한 2분의 1 정도니까 이만큼씩 땡겨야 돼. 뭐를? x 절편들을. 그럼 당연히 점근선도 얼만큼씩 땡겨져요? 4분의 1만큼씩 땡겨지겠지? 자, 이래 놓고 이제
곡선을 그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탄젠트예요. 힘들죠? 그죠? 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y는 이거 이렇게 갈 거고, 뭐 a, b를 결정하기 위해 정의역 정도는 줄 거고, 뭐 a, b가 여기라고 쳐보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지.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높이 몇이야 이거? 2. 그 다음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주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어? 하얀색도 헷갈리고 빨간색도 헷갈리고 너무 느려.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가자. 그림을 좀 비교하게 지우지 말 걸 그랬다. 근데 봐봐, 얘들아. 기본형이고 대칭 이동 되기 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요. 점근선을 구해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자, 파이들 다 떼고 x 구해야 되니까 구해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리고 점근선들 그릴 거야. 근데 아무래도 탄젠트 그래프는 약간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n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라고 하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래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 정도 된다고 치자.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그 다음 정수 0 넣어보세요. 4분의 3. 그러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 정도가 4분의 3이겠다. 그 다음 건 4분의 7이겠지. 맞아요? 여기다 탄젠트 채우면 돼요. 점근선과 점근선의 중앙에 x 절편들 주시고요. 곡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편리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니들이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축을 지워. 축을 지워놓고 얘를 그냥 y는 3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딘가에 그냥 x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되죠? 오케이. 적었지? 아까 그거 강조 좀 하자. 넘겨요. 자, 지금 바로 17, 18 풀어봐요. 두 개 다 한 번에 하시고 제가 풀이도 한 번에 할게요. 배운 그대로 풀 거예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의 주기가 6파이라 그랬어. 그럼 B가 일단 나와요. 그죠? B분의 2파이는 6파이 이렇게 등식 푸시면 되는 거야. 파이부터 4파이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이 1대 2 플러스 b를 물어봤어. 자, 그릴 거야. 8분면에다가 가르고 갈라요. 자, 지금 주기가 몇 파이라고? 6파이. 주기를 몇 분할 하라 그랬죠? 4분할. 그럼 1.5파이, 3파이, 4.5파이야.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코사인을 그리긴 그리지만 0부터 6파이까지 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파이부터 몇 파이까지 보는 거예요? 1파이부터 4파이예요. 1파이는 어딜까? 여기는 0과 1.5 사이를 3등분하면 되잖아. 0.5, 1 이런 식으로. 그치? 4파이는 어딜까? 여기 4.5랑 3 사이를 3등분하면 되잖아. 3.5, 4, 4.5. 그럼 니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함수를 보자는 얘기잖아. 최대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저기다 파이를 넣으면 1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B는 3분의 1이었고 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이걸 못하면 안 돼. 아, 오늘 내가 사실 삼각 방정식이랑 부등식 얘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내일 걱정되긴 하는데 A는 2야. 알겠어? 아우 제발 하나도 안 어려워. 다음 거 봐요. 다음 거 18번. 배우면 왜 안 쓰는 거야? 자, y값 같은 건 나와 있잖아. 이 길이 1급은 주기예요. 이게 한 주기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주기가 6이지. 그럼 파이를 b파이로 나눴더니 6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b가 6분의 1이에요, 일단 이 문제는.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 쓰면 돼요. 2,3 대입하면 돼.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하면 돼요. 자, 근데 갑시다. b가 6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2랑 곱해주면은 3분의 파이지. 자,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럼 루트 3a는 3이란 얘기니까 a는 약분해서 루트 3이 되는 거고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여러분. 방금 푼 17번, 18번이요. 3점짜리의 마지막 문제예요. 8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푸는 기초문제 9번은 4점의 초입 문제고 거기까지 해결하고 넘기자는 거지. 자, 이제 내일 시험이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1번부터 9번이요. 16번부터 19번이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이에요. 자, 요거 30분 안에 푸시는 게 목표고 52점 확보를 하는 건데 아직 실력이 갖춰지지 않아서 30분 안에는 못 풀어요. 그래서 내일 몇 분 걸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그 사이는 풀지 말고. 이걸 먼저 푸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4점짜리 객관식 문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점짜리 주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통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죠? 내일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걸 싹 조져놓고 얘네 셋을 먼저 푸세요. 알겠죠? 경우의 수 하나, 확률 하나, 그 다음에 조건부랑 독립시행 합쳐진 거 하나 이렇게 3개 나올 거야. 됐죠? 아마 요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요 순서대로 조지는 건데 이렇게가 좀 풀만 하고요. 그 다음 요렇게가 좀 풀만 합니다.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거 골라 풀어 오시는 거예요. 시간은 당연히 부족할 테니까. 되세요? 11번 문제는 벌써 뭔지 알잖아요. 그죠? 속도 함수 주고 이동거리 구하는 거나 그런 게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이렇게 시그마 들어가 있는 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지? 그러면은 이 합을 이루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Sn-Sn-이다 해가지고 푸는 뭐 이런 형태. 사실 이거 암산도 되게 가르쳤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가르쳐 줄게. 되세요? 등차 등비
공식들 까먹은 거 있으면 그것 좀 다시 보시고 해서 내일 잘 풀어오세요. 잘 풀고 시험지 잘 챙겨두고 토요일에 가지고 오시면 돼. 토요일에부터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 끝. 수고했어요.